식판에 담긴 뜨거운 국이 국회의원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조용하고 성실하던 한 병사의 손에서 말이죠. 그가 그랬던 이유는 바로 형이 남긴 단 한 줄의 메모 때문이었습니다. 그날의 한 끼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밥상에 억울함이 담겼고 국자에 정의가 실렸습니다. 그리고 식판 위엔 말하지 못한 진실이 올라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분노보다도 묻혀버린 진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들려드릴 이 이야기, 마음을 움직이는 무언가가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아침 이른 시각. 군부대의 취사장 불이 누구보다 먼저 켜졌습니다. 이민규 이병. 아침마다 달걀국을 끓이고 제육볶음을 대형팬에 볶으며 주방 안에서 가장 먼저 하루를 시작하는 병사였습니다. 민규야, 오늘도 혼자 선착순이네. 그래도 네가 볶은 제육이 제일 맛있다. 동료들은 농담을 건넸지만 민규는 그냥 미소만 지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늘 그랬듯 조용히 일만 하던 병사였으니까요.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민규가 왜 그렇게 조용한 사람인지. 사실 그는 형 한 명을 전부처럼 여기고 살았습니다. 이도윤. 직장을 그만두고 귀촌에 농사를 짓던 형이었죠. 도윤 씨는 한때 정직한 밥상을 모토로 학교 급식 납품을 하던 농부였습니다. 농약도 성장 촉진제도 쓰지 않고 유기농 채소를 직접 길러 지역 초등학교와 계약을 맺고 있었죠. 형, 이렇게까지 고생할 필요 있냐? 힘들어도 괜찮아. 아이들이 내 채소 먹고 건강해지면 그걸로 됐지? 민규는 그런 형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형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민규야, 우리 계약 끊긴 것 같아. 교육청 쪽에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다른 업체랑 연결하더라. 형은 급식 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위생 기준 미달. 하지만 그 누구도 조사하러 온 적이 없었습니다. 이상했던 건 그 자리를 차지한 업체가 지역 국회의원 서진호와 연결된 회사라는 사실이었죠. 그리고 며칠 뒤 지역신문에 실린 기사. 급식 채소서 벌레 발견 유기농 농가 공급 중단. 실명도 사진도 그대로 실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습니다. 그 형제들 그렇게 착해 보이더니 속은 다르더라. 농사보단 쇼를 한 거지 뭐. 민규는 부대 안에서 그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어머니로부터 걸려온 전화. 민규야, 형이 그만. 형은 작업하던 비닐하우스 안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유서 대신 남긴 건 낡은 수첩 한 권. 마지막 장엔 이렇게 쓰여 있었죠. 아이들을 위한 밥상이라 믿었는데 결국 정치가 밥그릇을 뒤엎더구나. 민규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짐했습니다. 이대로 넘기지 않겠다. 형을 잃은 그날 이후 그는 주방에서 매일매일 형을 생각했습니다. 제육볶음을 하면서 부침개를 뒤집으면서 계란을 까면서 음식 하나하나에 형의 손길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부대 방송에서 들려온 한 문장. 다음 주 서진호 국회의원 부대 위문 방문 예정입니다. 그 순간 민규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마저 놓쳐버렸습니다. 동료들이 놀라 물었지만 그는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고요하게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서진호 의원이 부대를 방문하던 날 새벽부터 부대는 분주했습니다. 민규 역시 주방에 일찍 나와 오늘 점심 식단을 확인했습니다. 메뉴는 부대찌개, 계란말이, 무생채, 흰쌀밥. 민규는 평소처럼 손질된 야채를 썰고 대형 솥에 부대찌개 재료를 넣기 시작했지만 마음은 온통 딴 데 있었습니다. 형, 그 사람이 여기로 온대. 조용히 속으로 중얼이며 그는 국자를 쥔 손에 힘을 줬습니다. 오전 10시 검정색 세단이 부대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서진호 의원 도착했습니다. 방송이 울리고 간부들이 일제히 정렬합니다. 서진호는 익숙한 미소로 인사를 하며 병사들과 악수를 나누고 때론 허리를 숙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민규의 눈엔
그 모든 게 가면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형을 조용히 무너뜨린 사람이니까요. 부대 투어가 끝나고 드디어 주방을 방문하는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민규는 부대찌개 국물을 휘젓던 손을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고 조용히 대열에 섰습니다. 오, 여기가 병사들 식사를 책임지는 취사반이군요. 서진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카메라는 그의 뒤를 따라다니며 촬영을 이어갔습니다. 민규 앞에 멈춰선 서진호. 이 친구는 이름이? 이민규 이병입니다. 민규는 짧고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진호는 웃으며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든든하네. 정말 든든해. 나라가 밝아. 그러곤 민규의 귀에만 들릴 듯한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형 따라가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있어. 알지? 순간 민규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얼굴 근육 하나 움직이지 않았지만 속에서 끓는 무언가가 주체할 수 없이 요동쳤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서진호는 다시 카메라를 향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장병들 덕에 나라가 안전합니다. 이후 민규는 식판 배식 담당자로 지정됩니다. 간부들 식사부터 의원 일행 식사까지 모두 그 손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진호 의원이 식판을 내밉니다. 우리 민규 이병이 담아주는 부대찌개 기대되는데. 민규는 말없이 부대찌개를 떠서 식판에 담았습니다. 계란말이, 무생채, 밥. 순서대로 정갈하게 담았죠. 고맙네. 잘 먹겠네. 서진호가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자리에 앉은 그는 음식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부대찌개의 고명을 젓가락으로 툭 건드리며 얼굴을 찌푸렸죠. 그 모습을 본 민규는 멈춰섰습니다. 형이 정성껏 길러낸 채소, 형이 목숨처럼 지키던 급식의 신념. 이 사람은 그 모든 걸 비웃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 순간 형이 남긴 수첩의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정직한 밥상이 무너졌습니다. 민규는 천천히 걸음을 옮깁니다. 식판을 한 손에 들고 서진호의 등 뒤에 섰습니다. 야, 뭐 하는 거야? 주변 간부가 외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규는 말없이 식판을 들어 서진호의 머리 위로 그대로 쏟아부었습니다. 부대찌개 국물, 계란말이, 무생채가 그의 머리와 양복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적? 식당 전체가 얼어붙은 순간이었습니다. 이 미친 놈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서진호 의원의 외침이 식당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붉게 물든 부대찌개 국물, 어깨 위에 덩그러니 올라앉은 계란말이 한 조각, 그리고 무생채 잔해가 그의 양복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간부들이 달려와 민규를 붙잡고 그를 끌어내려 했지만 민규는 조용히 말했다. 정직한 사람을 짓밟은 내가 오늘 그 빚 제가 갚았습니다. 사건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병사 중 일부가 촬영한 영상이 SNS와 커뮤니티에 올라오기 시작했죠. 군인이 국회의원한테 부대찌개를 쏟았다고? 그냥 미친 거 아니야? 근데 국회의원이 뭔 말을 했길래 여론은 두 갈래로 갈렸습니다. 군기강을 해쳤다는 비판과 용기 있는 행동이라는 응원이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민규는 구속된 헌병대 독방 안에서도 조용했습니다. 그저 한 가지 생각만 되뇌고 있었죠. 형이 왜 그렇게까지 고통스러워했는지 난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 사건 사흘 후 면회실에 한 남성이 찾아옵니다. 이름은 박태진, 민규의 형 도윤과 함께 농장을 운영했던 동업자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도윤이랑 함께 농사 짓던 사람입니다. 박태진은 말없이 작은 녹음기를 꺼내 민규 앞에 놓았습니다. 이거 형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저한테 맡긴 거예요. 혹시 무슨 일 생기면 꼭 민규한테 전해달라고. 민규는 조심스럽게 녹음기를 재생합니다. 이도윤 씨, 뭘 망설이세요? 계약 계속 따고 싶으면 좀 성의를 보이셔야죠. 아이들 먹는 건데 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교육청 쪽에 얘기 돌려야겠네. 급식 채소에 벌레 나왔단 식으로 뭐 간단하죠. 제 동생은 군대에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말 안 꺼내는 게 좋아요. 다치기 싫으면.
음성은 명백했습니다. 협박과 비리, 그리고 위협. 민규는 손에 쥔 녹음기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형은 그걸 혼자 감당하려 했군요. 박태진은 고개를 떨군 채 대답합니다. 도윤이 마지막까지 민규 씨 걱정했어요. 그래서 그런 선택까지 했던 거죠. 이제라도 진실을 세상에 알려주세요. 민규는 곧장 부대 내 법무 담당관에게 요청해 녹음 파일과 함께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동시에 박태진이 확보하고 있던 농장 장부, 거래 내역, 교육청과 주고받은 이메일들도 기자에게 제보됩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한 탐사 보도가 세상에 나옵니다. 급식 비리, 정직한 농민의 죽음. 이민규 이병이 퍼부은 건 국이 아닌 분노였다. 보도 후 여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국회의원이 저지른 짓, 이제야 드러났네. 민규 이병, 진짜 용감한 사람이다. 국회는 곧바로 윤리위에 서진호 의원을 회부했고 검찰 수사도 시작됐습니다. 서진호는 한동안 잠적했다가 해외 도피 시도 중 공항에서 체포됩니다. 민규는 군사재판에 넘겨졌지만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민규 이병의 행동은 명백한 군기 위반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의 동기와 배경, 그가 전달한 사회적 의미를 고려해 부대 복귀 판결을 내립니다. 민규는 기소유예로 부대 복귀했습니다. 복귀하는 날 부대 전우들은 조용히 박수를 보냈습니다. 잘했다. 민규야 형이 자랑스러워할 거야. 복귀 후 민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눈빛으로 취사실에 섰습니다. 이젠 형을 위해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요리하겠습니다. 그가 끓인 부대찌개, 정성스럽게 말아낸 계란말이, 간 무쳐낸 무생채는 더 이상 단순한 반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형이 생전에 지키고자 했던 정직한 한 끼였습니다. 저녁 후 민규는 형과 함께 일했던 밭을 다시 찾아갑니다. 낡은 컨테이너 창고, 폐허처럼 변해버린 비닐하우스, 거기서 민규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직접 고추 모종을 심고, 배추를 다듬고, 친환경 인증을 새로 받고, 그렇게 몇 달이 지나 정직한 한 그릇이라는 이름의 작은 식자재 유통 협동조합이 문을 열었습니다. 박태진, 형의 옛 동료는 첫 번째 후원자가 되어 주었고, 동네 어르신들, 영양사, 청년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민규는 구호를 걸었습니다. 아이들 밥상은 거짓 없이 만들어야 한다. 그의 진심은 곧 학교 관계자들에게도 전해졌고 지역 내 12개 학교와의 급식 계약을 따냅니다. 어느 봄날 민규는 형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손에는 갓 수확한 무와 갓김치 한 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형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형이 원하던 세상 내가 만들어 가고 있어요. 산들바람이 불었고 들풀 사이로 햇살이 번졌습니다. 마치 형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고 있는 듯 했습니다. 지금도 민규는 매일 요리합니다. 장병들이 먹던 반찬 그대로, 그러나 조금 더 정직하고 따뜻하게. 그는 믿습니다. 정직한 밥상 위에 희망이 자란다는 걸,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건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런 정직함은 결국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민규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잔잔하게 남았다면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 정직한 밥상,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그 한 문장이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람 냄새 나는 진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정직은 때로는 느리지만 결국 가장 멀리 가는 길입니다. 저희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전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